안녕하세요. 드림심리상담센터 오은정 소장입니다. 오늘 마음상담소에서는요, 우리 아이 기질에 맞는 공부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아이의 성향은요, 느긋하고 온순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대체로 순하고 큰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아이 공부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 중에서는 우리 아이가 자기주도가 필요한 공부에서도 욕심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코칭이 필요할지 함께 알아보시죠.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일상생활이 규칙적이고 순한 편이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잠도 쉽게 들고요. 자다가 깨어도 기분 좋게 일어나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는 등 자신의 일상과 외부 상황에 대해서 순응적인 반응을 보이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순하다고 해서 부모님들의 고민이 없는 건 아니겠죠? 부모님들의 고민 사연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기질적으로 순하고 느긋한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요, 마음의 불편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자주 우는 일도 없고 부모님이 훈육을 하셔도 맞서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까다롭고 때를 많이 부리는 아이들에 비해서 키우시기에 훨씬 수월했던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이가 때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이가 자기 주장을 한다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리니까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조금 부족하고 또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좋지 않은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이제 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순했던 아이들은 성향적으로 자기 주장을 많이 안 했었을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순하고 느긋한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 수동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느긋한 것과 자기주도적이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느긋한 것은 속도적인 측면이고 자기주도적인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빨리 하듯 늦게 하듯 그것을 하는 사람의 의도나 동기가 이게 내가 한 것이냐 남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냐 이제 문제인 것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나 학원을 가기 전에 준비할 때 여유가 있어가지고 나머지 준비를 늦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그 시간을 이제 못 참고 아이가 시키는 것은 잘 수행하니까 계속적으로 챙겨주시다 보면은 아이의 수동적인 행동이 환경적으로 부정적으로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겠죠. 수능적인 아이들은 부모님의 이런 태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럴 때는 어머님이 먼저 챙겨주시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키워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이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셔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 처음에는 아이들이 학원을 지각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조금만 참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아이 스스로 느긋하면 겪게 되는 불편함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유형의 아이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요건에 대해 반기를 잘 들지 않고 그 의견을 무리 없이 따라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알려주신 대로 찬찬히 잘 따라왔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인 측면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학원을 가고 공부를 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데요. 외식을 할 때나 음식을 정하는 것이라든지 친구에게 선물하는 거, 방학 때 놀러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등 모든 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은 아이에게 이번 주 외식에서 무엇을 먹고 싶은지, 방학에는 어디를 가고 싶은지 등을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만약 다른 형제가 있어서 의견이 갈린다면 그곳에서 무엇을 하면 재미가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면 좋은데요. 이 경험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설득하고 조율하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결정하는 범주가 너무 넓으면 처음부터 자신이 표현을 하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이 처음에는 두세 가지 정도 보기를 먼저 들어주시고 아이가 선택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유형의 아이들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 특히 성격이 급한 부모님들이라면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답답한 마음을 잘 참으면서 아이가 스스로 잘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교사 중심의 강의가 잘 맞고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반복 학습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실증을 덜 내고 꾸준히 잘 따라가기도 합니다. 학습지 문제집도 자발적이진 않아도 시키면 잘하기 때문에 밀리는 일도 많지 않고요. 잘 해내는 장점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다만 이제 서술형보다는 단답형을 더 선호하고 창의적인 문제는 어려워할 수도 있어서 이런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동기가 부족한 경우에 장기간 공부에 대한 의욕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아이가 그래도 관심이 있는 한 과목, 두 과목을 먼저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옮기는 실천 경험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에게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초반에는 부모님이 전체적인 윤곽을 좀 잡아주시고 아이가 세부적으로 하루에 할 일을 정하시거나 하고 싶은 공부 방식, 미디어 학습이 좋을지 문제집이 좋을지 등을 결정하시는 것처럼 한 개씩 이제 늘려주세요. 사실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다면 그것도 자기 수준에 맞게 수정하는 경험도 중요하겠죠. 많은 과목들 중에서 어려운 것보다는 이제 아이가 쉬워하는 과목부터 시작해서 학습 동기를 좀 키워주시고, 이 유형의 아이들의 장점은 성실함이거든요. 그래서 성실함을 좀 칭찬하시면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 보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에게는 나의 욕구의 표현이 결과로 반영되는 경험이 중요하겠습니다. 초등 아이들의 경우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방법의 학습 코칭보다는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이끌어주는 것이 공부에 대한 재미를 붙이고 꾸준한 공부 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드림심리 상담센터 오은정 소장이었습니다.